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주 지역 후보들은 일제히 거리 유세와 출정식을 열어 총선 승리를 다짐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 차량들로 붐비는 교차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이 로고송에 맞춰 춤을 추며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던 민주당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선택해달라고 호소합니다. 4월 10일의 선택도 반드시 오를 것입니다. 기호 1번 문대인 후보를 선택해 주시어 4월 10일 반드시 심판하여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 갑 선거구 후보는 저녁 시간에는 선거사무소 앞에서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만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미래가 기대되는 누구나가 성실하게만 하면 미래의 꿈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러한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냅시다, 여러분. 국민의힘 선거운동원들도 이른 아침부터 출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면서 첫 번째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제주 지역 선거에서는 열세였지만 이번에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선택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이번에 한번 바꿔주십시오. 저희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저희에게 한 번만, 고광철 후보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의힘 고광철 제주시 갑 선거구 후보도 저녁에는 선거사무소 앞에서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의 제주 지역 국회의원 20년 독식 구도를 깨고 이번에는 집권 여당의 새로운 인물을 선택해서 지역 발전에 힘을 실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치도 바꾸고 사람을 바꾸면 제주도가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 제주의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제대로 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권 심판과 거대 야당 심판을 놓고 정면 충돌한 가운데 최남단 제주의 후보들도 13일 동안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게 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여야 간에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문대림 후보의 토론회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제주 MBC 등 제주 지역 언론 4사가 마련한 제주시 갑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 고광철 국민의힘 후보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녹취록 파문을 언급하며 호칭 문제를 따져 물었습니다. 후보님께 송 후보님과 호용호재하는 사이가 아니셨나고 제가 물었는데 후보님은 한 번도 쓴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적으로 송재호 의원과 형제 같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고 그분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하는 것을 들었고 제가 거기에 응해 본 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철 후보는 문대림 후보의 토론회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언과 달리 문대림 후보가 폭로한 송재호 의원과의 통화 녹음에서는 20번 넘게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고광철 후보는 또 제주산 멸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문대림 후보의 발언도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문대림 후보 측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서귀포시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고기철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가운데
배우자 명의로 된 강원도 속초시의 331제곱미터 땅은 농사를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매입했고 취득 3년 후에 동해 고속도로가 착공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고 후보가 주말에 가족들과 보내기 위해 친구 소개로 구매했다며 민주당이 재산권 행사를 투기 의혹으로 포장해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을 한다며 논평을 쓴 한동수 대변인의 사퇴를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후보와 정당 간 의혹 제기와 공방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제주 MBC는 제주시 갑 후보자 토론회를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하고 서귀포시 후보자 토론회를 모레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녹화 방송합니다. 제주시의 후보자 토론회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생방송하고 밤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녹화 방송합니다. 4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 선거벽보도 부착됐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 외벽이나 버스 정류장 등 도내 86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찍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주도가 국회의원 선거인 명부를 내일 확정해 모레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열람합니다. 선거인 명부는 3월 19일을 기준으로 작성됐고 열람과 이의 신청을 거쳐 내일 저녁 6시에 최종 확정됩니다. 확정된 명부는 주소지 행정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고 투표 구역과 투표소 위치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 최초의 여성 정무부지사로 내정된 김혜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1차 산업 분야의 경험이 없고 정무부지사 자격 기준에 미달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으로는 처음 제주도 정무부지사에 내정된 김혜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40년 공직 생활 동안 1차 산업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1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 학식과 경륜을 갖췄다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전문성이 모자란데 소관실국에 대한 지휘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김혜숙 후보자는 조직은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면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그분들과 토론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의원님들께도 조언을 듣고 더 모자라면 그 과정에서 기관 단체, 관계자분들과 소통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임용 자격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조례에는 3급 이상 공직에 6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등의 자격 요건이 있는데 김 후보자는 3년 2개월에 그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합법성은 떨어졌다. 굉장히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특혜. 그러나 제주도는 재직 기간이 아니라 지방행정 분야에 경륜이 있는 경우 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 군데 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폭넓은 등계 임용을 위해서 가능하고 법적인 문제는 없다. 김혜숙 후보자는 정무부지사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관광청 신설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환경보전 분담금은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사청문특위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1차 산업 분야 전문성에 일부 우려가 있지만 지방행정 분야의 경험과 연륜을 갖췄다며 정무부지사로 적합하다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올해 4.3 희생자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제주도 등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념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경호 대책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일주일 전에 현장을 점검하는 대통령 경호실은 지금까지 4.3 평화공원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작년 4.3 추념식에는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지만 지난해 추념식에는 불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주민예총과 탐나미술인협회는 4.3 당시 군경 토벌대 방화로 사라진 잃어버린 마을인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서 만든 고소리술 45병을 지역별 위령제에 써달라며 4.3 평화재단에 기증했습니다. 한라산 소주도 4.3 76주년을 맞아 평화의 봄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한라산 동백 에디션을 4.3 평화재단에 기증했습니다.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모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제주도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퇴직자 52명 중 정년을 초과한 5명을 제외한 47명이 동복 소각장과 개인 업체 등에 재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노정협의체를 구성해 완전 고용을 이끌어냈고 공공사업장의 민간위탁 종료로 실직자가 발생하면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탐나대 부지에 추진되는 하원 테크노 캠퍼스가 정부의 기회발전 특구 제도를 활용한 신규 산업단지로 조성됩니다. 제주도는 오늘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주에 규제 특례를 적용해 신규 산업단지 지정을 정부가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다음 달 기회발전 특구 계획을 세워 산업부에 신청하고 한화 시스템과 우주산업 분야 투자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세금 감면과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개별 여행이 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등이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만 15세 이상 내 외국인 관광객 12,000명을 면접조사한 결과 내국인인 95.9%가 개별 여행객으로 1년 전보다 5.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개별 여행이 84.1%로 코로나19 이전인 4년 전보다 1.5%포인트 늘었습니다. 함께 살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일 새벽 3시쯤 제주 시내 한 가정집에서 같이 살고 있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30대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 여성도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의사소견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상황을 조작해 상대방을 마음대로 다루는 가스라이팅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야생동물 불법 포획과 관련해 자치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올무가 발견된 제주시 오등동 일대를 확인하고 주변 주택 거주자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제주시 오등동 야산에서 올무에 걸려있는 오소리 한 마리가 구조됐고 한 마리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편 서귀포시 감귤 과수원에서 발생한 직박구리와 동박새 집단 폐사와 관련해 자치경찰단은 농약 중독을 원인으로 보고 과수원 주인을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제주와 중국으로 가는 국제선 항공 노선이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하계 기간에 중국 다롄과 창사, 창춘과 하얼빈, 시안 등 5개 노선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